영국 외무부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브리핑이 예고 없이 진행된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초청된 언론사만 입장할 수 있었고 폐쇄적으로 진행된 브리핑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담당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영국에서 발견된 이 문서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를 제기하며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 동양학 연구소의 언어학 교수 토마스 윌링턴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경험한 일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20년 동아시아 문자 체계를 연구해온 저는 특히 한자의 역사적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한자의 구조는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했죠. 한 획 한 획에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옥스포드의 고풍스러운 연구실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한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영국의 음산한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동양의 신비로운 문자에 푹 빠져 있었죠. 토마스, 당신 연구는 정말 흥미롭군요. 하지만 중국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료 교수 찰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자의 효율성이라. 그 말이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저는 세계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학습 곡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논문 덕분에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초청장을 받게 된 것이죠. 윌링턴 교수님, 저희 베이징 대학은 당신의 문자학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한자 문명의 세계적 확산 프로젝트에 1년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자의 발상지, 그 오랜 역사의 중심부에서 연구할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자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택시 창문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거리,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자금성의 모습, 그리고 거리마다 빼곡히 채워진 한자 간판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윌링턴 교수님, 베이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 교수님을 보조할 장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젊은 학자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에서 뛰어난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모두 중국인이랍니다. 교수님의 한자 연구 논문을 모두 읽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웨이는 제 연구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중국과 영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그의 관점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 대학 캠퍼스는 제 상상 이상으로 웅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중국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캠퍼스는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교수님을 위한 연구실과 숙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장웨이를 따라 걸으며 저는 이곳에서의 연구가 얼마나 풍요로울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은 저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제공했으니까요. 교수님, 내일부터 자금성 문헌고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귀중한 문서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장웨이의 말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금성의 문헌고는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개방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베이징에서의 제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주로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한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장웨이는 정말 훌륭한 조수였어요. 그는 고대 중국어에도 능통했고 번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언제나 정확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윌링턴 교수님, 이 문서는 송나라 시대의 것인데 문자 개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자의 복잡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나 봐요. 장회의가 보여준 자료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도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 왔다는 증거였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자금성 문원고를 방문할 기회가 왔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벽과 금빛 지붕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숨쉬는 그 웅장한 건축물 앞에서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나라 강희제 시대의 문서를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강희제는 학문을 사랑했던 황제로 많은 연구 자료를 남겼거든요. 문원고 담당자 리우 선생의 안내로 저희는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문원고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어요. 천장까지 닿는 서가에는 수만 권의 문서와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문서들은 모두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보물들이니까요. 리우 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장회의와 함께 강희제 시대의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 동안 문원고를 방문하며 저는 강희제의 학문적 호기심과 언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강희제는 만주족 출신이지만 한자와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황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장회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어요. 강희제의 개인 서고 목록인데 여기에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장회의가 가리킨 목록에는 동이문자고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동이는 고대 중국에서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게 뭐지? 강희제가 조선의 문자에 관심이 있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목록에만 있을 뿐 실제 위치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저희는 그 문서의 위치를 찾기 위해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채워진 목록들 사이에서 단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비밀 보관함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강희제의 개인 서재 뒤편에 있다는 특별 보관소였죠. 교수님, 이 문서를 보세요. 강희제가 특별 관심 자료들을 따로 보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 중에 동이문자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장회의의 발견은 저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문원고 담당자에게 강희제의 개인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연구자에게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서요. 하지만 베이징 대학의 지원과 영국 문화원의 도움으로 결국 저희는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이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사진 촬영도 금지입니다. 엄격한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기회를 얻은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강희제의 개인 서재는 자금성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붉은 기둥과 금색 장식이 화려한 그곳은 황제의 지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강희제가 직접 사용했던 책상과 문방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벽면을 따라 빼곡히 책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회의와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서재 뒤쪽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 보관소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장회의가 발견한 문은 평범한 책장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실제로는 숨겨진 입구였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열지? 담당자에게 물어볼까? 아니요, 그러면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장회의는 책장 주변을 세심하게 조사하더니 갑자기 한 부분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청나라 궁중 건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어요. 이런 비밀 장치는 꽤 흔했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가 탁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작은 서가가 보였고 그 위에는 몇 개의 나무 상자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장회의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비단 천으로 쌓여 있었어요. 최상단에 놓인 문서의 제목은 분명 동의문자고였습니다. 찾았다. 바로 이거야.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글에 대한 상세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강희제 시대의 조선에서 파견된 학자들이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를 분석한 내용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강희제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문자는 실로 놀라운 발명이다. 그 단순함과 과학적 원리는 우리의 한자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청나라의 강력한 황제가 한글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문서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강희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깊이 감명받아 비밀리에 중국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표음, 문자 체계 개발을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장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희제가 한자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 체계를 고려했다니. 보고서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고, 이를 중국어의 발음에 맞게 변형한 실험적 문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중국어의 성조와 발음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자였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강희제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매료되어 몇 년 동안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는 한글이 평민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외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자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발견이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강희제는 실제로 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를 보세요. 강희제는 처음에 과거 시험 시스템에 이 새 문자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요. 그러나 다음 기록들은 이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수파 학자들과 관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죠. 한자는 우리 문명의 근본이며 외국의 야만적 문자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천자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한고의 관리의 상소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문서에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학자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경스러운 생각으로 파직되었고 일부는 더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희제도 결국 이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군요. 장외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희제의 최종 결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조선의 문자가 학습과 보급 측면에서 우월함을 인정하나 우리 대청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고려할 때 한자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후대를 위해 보존하라. 저는 이 문서들을 읽으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0년 전 중국의 황제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중국에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문자 역사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으니까요. 장외희, 이것은 정말 중대한 발견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문자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몰라. 장외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교수님, 이 발견은 매우 민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를 넘어 현대 중국의 문화적 자부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내용을 필기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정확히 옮겨 적으려 노력했죠. 그 후 며칠간 저와 장외희는 이 발견을 어떻게 다룰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갔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화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장외희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으로서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학문적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하지만 장웨이, 이것은 학문적 진실이야. 우리가 이것을 숨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태도가 아니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좀 더 많은 증거를 모은 후에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강희재의 문서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는 추가 연구를 위해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베이징의 여러 도서관과 문서고를 방문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했죠. 베이징 국립도서관에서는 청나라 시대 학자들의 개인 일기와 서신에서 한글에 대한 언급을 몇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웨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난징 도서관에서 온 친구가 방금 연락해 왔는데 그곳에도 비슷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장웨이의 말에 따르면 난징 도서관에는 강희재의 손자인 걸륭제 시대의 비밀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강희재가 시작한 한글 연구가 걸륭제 시대에도 비밀리에 계속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연구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저희는 즉시 난징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차 중국 고속철도를 타고 4시간 남짓 달려 난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흥분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난징 도서관은 웅장한 건물이었고 장웨이의 친구 리웨이는 그곳의 고문서 담당 연구원이었습니다. 윌링턴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웨이가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많이 얘기해 주었어요. 리웨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도서관의 비공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있는 문서들은 대부분 걸륭제 시대의 궁중 기록입니다. 공식적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것들이죠. 리웨이가 가져온 문서는 외박 문자 비교 연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티베트 문자, 몽골 문자, 그리고 조선의 한글을 포함한 여러 주변국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리웨이가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는 걸륭제가 직접 조선의 문자 체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걸륭제는 조부 강희제의 비밀 연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 발전시키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훈민정음은 그 창제 원리와 체계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소리의 생성 원리에 기반한 이 문자 체계는 학습이 용이하여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는 우리 대청제국의 문자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걸륭제의 평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문서의 후반부에 첨부된 실험적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원리를 중국어의 성조 체계에 맞게 변형한 일종의 중국식 한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들이 실제로 한글 기반의 문자 체계를 중국에 도입하려 했다니.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이 계획도 실현되지 못했어요. 걸륭제도 결국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한자는 하늘이 내린 문자이며 이를 버리는 것은 천도에 어긋난다는 논리였죠. 저희는 이 문서들을 복사할 수 있을지 물었지만 리웨이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저희에게 필기를 허락했고 저와 장웨이는 몇 시간 동안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윌링턴 교수님, 제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오면서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문서들은 1980년대에 한 번 연구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당시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님이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정근되었고 연구 자료는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문서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어요.
리웨이의 말은 저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중국에서도 여전히 민감한 주제임을 실감했거든요. 난징에서의 발견 이후 장웨이와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도시들도 방문하며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베이징 대학으로 돌아온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연구실은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 있었고 제 노트북도 켜진 채로 있었습니다. 누가 내 연구실에 들어왔던 것 같아. 저는 장웨이에게 말했습니다. 장웨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교수님, 저희 연구가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베이징 대학의 리 학장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윌링턴 교수님, 요즘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한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리 학장의 질문에는 분명히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원래의 연구 주제에서 벗어났음을 암시하고 있었죠. 네, 물론이죠. 한자의 역사적 발달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관련 자료들도 발견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중국 정부와 베이징 대학의 지원을 받아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시기로 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끔은 학자들이 너무 호기심에 이끌려 본래의 목적을 잊기도 하니까요. 리 학장의 말에 저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연구 방향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회의 후 장웨이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교수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 경고했어요.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가 민감한 역사적 주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뭘 알고 있는 걸까?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우리가 강희제와 걸륭제의 한글 연구 문서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느낀 저는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웨이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중국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출국하면 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정보를 모으고 교수님은 한국에서 추가 증거를 찾아보세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장웨이는 중국인으로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술 교류를 명목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김민수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김민수는 조선시대 문헌을 전공한 전문가였고 장웨이의 소개로 저를 만나게 되었죠. 윌링턴 교수님, 장웨이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매우 흥미롭군요. 김민수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실 저희도 유사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청나라 사신들이 한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이 몇 군데 있거든요. 김민수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서 보관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8세기 조선 문헌 몇 가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는 청나라 학자들이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해 질문했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영조시대의 기록을 보세요. 청나라에서 온 사신이 한글 창제에 관한 세종실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베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측 자료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증거였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했다는 저희의 발견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자료였죠. 한국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김민수의 도움으로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19세기 후반 조선 학자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원군 시대의 문서인데요. 청나라 관리 중에 한글로 된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확한 한글이었다고 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모이자 저는 이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시대 동안 적어도 2명의 황제와 여러 고위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심지어 이를 중국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려던 날 갑자기 장웨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세요. 베이징에 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장웨이? 제지도 교수님이 해직되었고 우리의 연구 자료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문화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수님을 찾고 있어요. 베이징에 돌아오시면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신은 괜찮은 거야? 위험에 처한 건 아니고.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모은 자료들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진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장웨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장웨이가 보낸 이메일에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자료의 정리본과 걸륭제의 비밀 칙령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짐은 조선의 문자 체계가 갖는 과학적 우수성과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제국 전체에 보급할 것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을 보류한다. 그럼에도 이후 세대를 위해 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초안은 청나라 황제들이 한글에 대해 가졌던 깊은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옥스포드 대학 동료들에게 이 발견을 알렸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움을 표현했지만 일부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토마스, 이것이 현대 중국과 영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해.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연구를 계속할 거야. 이것은 문자의 발전과 문화적 교류에 관한 중요한 발견이니까. 저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잊혀진 혁명, 청나라 황제들의 한글 연구와 문자 개혁 시도라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발표 직전 영국 외무부 관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윌링턴 교수님, 교수님의 연구가 영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연구는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거쳤고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주 저는 옥스포드 동양학 학회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청중과 국제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는 동아시아 문자 역사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청나라 시대 황제들, 특히 강희제와 걸륭제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중국에 도입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가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 우수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황제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발표 후 중국에서 온 학자가 강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윌링턴 교수님의 연구는 역사적 맥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단지 학문적 호기심에서 연구했을 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문서들은 분명히 새로운 문자 체계의 도입과 보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발표 이후 이 연구는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주요 신문들은 모두 이 발견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고 국제 뉴스 채널들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제 연구를 서구 학자의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윌링턴 교수의 소위 발견은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역사 연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BBC에서 제 연구를 다룬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BBC 제작진과 함께 저는 한국을 방문하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촬영했습니다. 김민수 큐레이터의 도움으로 한글의 체계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땄는지,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한 특별한 문서를 소개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 외교관이 청나라 고위 관리로부터 받은 편지로 놀랍게도 한글로 쓴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청나라 말기까지도 일부 고위 관리들이 한글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특별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황제들의 비밀 한글에 매료된 청나라 황제들은 전 세계에 방영되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몇 주 후 저는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안전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으며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네요. 장웨이가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소식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홍콩으로 피신한 후 캐나다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학술계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가 급증했습니다.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다른 문자와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고, 한글은 객관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는 결론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글날 특별 행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세종문화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윌링턴 교수님의 연구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세계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중국 베이징 대학의 대표단도 학술 대회에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제 연구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글과 한자의 비교 연구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노학자가 저에게 걸륭제 시대의 또 다른 비밀 문서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전에 발견했으나 공개하지 못했던 자료입니다. 이제 세상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는 한글의 원리를 중국어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담고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걸륭제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원리는 우리의 문자 체계에도 큰 깨달음을 준다. 비록 지금은 이를 도입할 때가 아니나 후세의 학자들이 반드시 이 지혜를 계승하길 바란다. 귀국 후 저는 이 모든 경험과 발견을 담은 책 더 엠퍼어즈 시크럿 하우 행굴 닐리 체인지드 차이너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장웨이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옥스포드의 한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했던 일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언어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고, 문맹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문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은 동아시아 문자 비교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상호작용에 대한 공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그가 남긴 유명한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 말씀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원리를 활용해 전 세계 문맹률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저를 예상치 못한 역사적 발견으로 이끌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3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 윌링턴, 옥스포드 대학 동양학 교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